세무사님, 골프비랑 명품백은 무조건 경비 처리 안 되는 거죠? 이거 걸리면 큰일 나죠? 아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액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넣었다가 세무조사 영순위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만 알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골프 명품 비용 처리의 진짜 기준을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세무조사를 토대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로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평소에 자산가분들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세무적으로 좀 연결되는 게 너무 궁금하네요. 역시나 가장 흔한 건 골프죠. 진짜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남자 대표님들은 비즈니스 미팅 겸 자연 보러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사모님들이나 여성 대표님들은 역시나 명품 구매 그리고 미술품 수집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취미들이 세금이랑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는데요. 잘못 즐기다가 세금 폭탄 맞기 딱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골프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서 카드로 결제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국세청이 카드 영수증마다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럼 어떻게 뭘 더 남겨야 안전한 건가요? 영수증만 모으는 건 반쪽짜리입니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누구랑 쳤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대표님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제하고 세무대리인께 따로 골프 쳤다고 말한 적이 없지 않으세요? 그건 아마 세무사 사무실마다 매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들만의 노하우로 접대비로 넣거나 빡빡한 거는 사적 경비로 넣어서 부인했을 겁니다. 그럼 넘어간 걸까요? 아니죠. 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업무 관련성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업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해요. 말로만 업무용으로 쳤다라고 하면 안 되고 서류화 시켜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영수증 이 빈 공간에 동반자 이름, 소속, 관계, 내용 등을 적어서 사진 찍어 두세요. 두 번째, 이게 귀찮다. 그럼 업무용 캘린더 같은 데에다가 어떤 거래처와 라운딩 갔는지 정도를 꼭 기재해 주세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3년 전, 5년 전 일 절대 기억 안 나거든요. 거래처 김 사장과 신규 계약 논의 이 한 줄의 기록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확률을 높이려면 골프장 비용을 한 사람이 전체 결제하세요. 한 명 라운딩 비용 나오면 그건 아무리 접대하러 갔어도 본인이 친 거라고 인정을 안 해준 세무조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상 자주 이야기하는 골프 개모임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결제하면 좀 유리하겠죠? 이게 기록이 중요하네요. 그런데 평일에는 바쁘니까 이게 주말에 주로 많이 치실 텐데 주말에 골프장 긁으면은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무서운 말이 있던데요. 이거 사실인가요? 무조건은 좀 과장된 말이고요.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에 빨간불이 켜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사업장과 전혀 관계없는 먼 거리 여기서 긁혔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불성실 혐의도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나와서 국세청은 계정별 원장을 요구하는데 그 안에 용인 CC, 파주 CC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좋게 봅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쉬는데 왜 골프 치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원장님들 진료 빼고 평일에 골프 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쉴 때 치는 거죠. 근데 쉴 때 그 진료 공간에선 쉬지만 사업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에 이제 뭘 했다 이런 작은 기록이라도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만날 수밖에 없던 사유나 골프 후 실제로 이어진 계약서가 있다, 앞뒤로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골프 비용으로 세금 줄이기 정말 어렵죠. 국세청은 모두에게 공평한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에게 세금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서류와 자료를 받아서 사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골프는 그렇다 치는데 대표님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이나 시계, 가방도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대표 얼굴이 이게 회사의 간판일 텐데 이것도 품위 유지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표님들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명품을 휘두르고 나가야 계약이 잘 된다 하시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세법에서는 대부분 인정 안 됩니다. 세법은 아주 보수적이에요. 옷이나 가방은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쓸 수 있거든요. 친구 만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걸 사적 경비로 봅니다. 경비 처리되는 옷은 유니폼 같은 거, 작업복, 안전화처럼 누가 봐도 일할 때만 입는 옷이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이런 애매한 명품이나 옷들을 욕심내서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그러면 명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근데 진짜 실제 사례인데 아주 재밌는 예외 사례가 있었어요.
한 대표님이 에르메스 3천만 원짜리 스카프를 법인카드로 사신 거예요. 국세청은 당연히 사적 경비라고 부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랑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이 진짜로 큰 액자에 에르메스 스카프를 넣어놓고 이 대기실에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이게 스카프를 액자에다가요? 네네. 그럼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 비용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걸었기 때문에 요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품은 내 돈 주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또 기억이 나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신사 땡땡이라는 핸드폰 대리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톰 브라운 정장을 부가세 매입세 공제 처리를 했어요. 한 400만 원 정도 했는데 당연히 소명이 나왔습니다. 신사 땡땡이라는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인테리어도 원래 신사적인 느낌으로 많이 풍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톰 브라운 정장을 매장 한쪽에 이렇게 마네킹에 입혀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부가세 환급도 받고 비용 인정이 됐습니다. 이거 톰 브라운 정장도 진짜 기발한 발상이네요. 근데 이게 주변에 법인 대표님들이 법인카드로 백화점 VIP 등급 받는 분들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백화점에서 버카 많이 긁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진짜 위험한 건가요, 이거? 네, 둘 다 위험한 건 매한가지인데 맞는 매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먼저 법인 대표님들,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면 비용 인정 안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돈을 대표님이 보너스로 가져갔다고 봐서 상여 처분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도 늘어나고 대표님 개인 소득세도 왕창 늘어날 수 있고 건보료까지 늘어납니다. 심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어차피 내 회사니까 횡령은 아니지 않을까요? 횡령은 아니죠. 하지만 세금 폭탄과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리면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 토해내는 건 당연하고요. 괘씸죄가 적용돼서 과소신고 가산세 10% 맞을 수 있어요. 만약에 탈세 의도가 있었다고 씌우면 40%까지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이자 8%에서 9% 정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명품백 하나 사서 비용 처리했다가 가방값만큼 세금으로 더 내는 꼴이 됩니다. 근데 명품은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자분들 사무실 가보면은 항상 비싼 그림이나 이게 조각상 같은 게 꼭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멋있어서 둔 건 아닐 것 같아요. 미술품은 명품이랑 다르게 좀 세금 혜택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미술품은 사실 비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투자 자산입니다. 경비 처리가 되는 개념보다는 투자 이익을 보고 사는 건데요. 여기서 절세라고 하는 건 이렇게 차익 보고 팔았을 때 부가세가 면세되는 거고, 양도 차익을 보고 팔았기 때문에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양도가액의 6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 그게 엄청나게 큰 혜택인 거죠. 만약에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이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그 경우에도 90%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즉 쉽게 말해서 투자해서 이익일 때 절세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 미술품 구매로 사업상 비용 처리를 원하신다면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전시할 목적으로, 이 목적으로 미술품을 사면 작품당 1,000만 원까지 전액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술품을 구매하지 않고 만약에 렌탈하는 경우에 이 렌탈료를 적정하게 책정한다면 그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게 이 아트테크 시장, 미술품 렌탈 시장인데요. 시중에 미술품 렌탈 컨셉으로 과다하게 비용 처리하겠다, 그리고 리베이트를 주겠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하겠느냐가 이게 절세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을 방해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사업과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활용하셔서 품위도 지키시고 세금도 지키는 현명한 자산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세금을 지켜드리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